뭘 사면 돈이 되는데 어디 가서 뭘 사면 이게 가격이 오르냐. 서울에 계시면 제가 계속 불러다가 예, 막 자주 뭐 이런저런 이야기 또 하고 할 오늘 텐데. 공급 대책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또 막 제가 여쭤볼 텐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지인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인플러스의 대표 정민하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 많은 분들이 정말 애용하고 있고 저도 애용하고 있고 많은 네. 분들이 보고 계신데 창업하시게 된 계기 일단 궁금하네요. 그 이전에 하던 일들은 실제로는 이제 제가 혼자서 다 하는 일들이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글을 쓰든지 직장 생활도 해본 적이 없고 네. 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팀 단위로 뭔가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는 뭔가 이렇게 아픈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가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사람들하고 같이 팀 단위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꾸준히 있었고 이런저런 형태로 시도를 하다가 이제 부동산 진이라는 서비스를 이건 어차피 혼자서 못 만드는 거니까 팀으로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거죠. 부동산 지인은 어떤 서비스입니까? 처음 시작은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투자를 하던 사람이니까 어떤 곳은 가격이 올라가고 어떤 곳은 가격의 변동이 별로 없고 어떤 곳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그럴까를 이제 처음에 궁금해서 뭐 이런저런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데이터를 통해서 찾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엑셀 형태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지다가 약간의 틈을 본 거죠.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걸 봐서 그렇게 엑셀로 핸들링 하던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좀 더 고도화시켜 가지고 이 형태를 초기에 잡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개된 거를 저만 쓰면 의미가 없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관련돼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택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사람들한테 공개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서비스를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가 저희 서비스가 좀 어려워요. 네, 좀 어려워요. 그거를 처음에는 정말 이게 어렵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이제 어렵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일반인 분들이 그냥 내가 살 집을 한번 이렇게 사기 위해서 보통 찾아가는 사이트들이 뭐 이렇게 중개 매물이 많이 있는 그런 사이트를 찾아가시죠. 이제 저희는 어떤 형태냐면 그런 중개 매물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여기 매물이 뭐 얼마가 있다 뭐 중개소가 뭐 어떤 중개소가 있다 이런 정보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해당 지역의 거래 현황이라든지 가격 동향이라든지 여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차트 테이블 형태로 해서 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처음 목적은 이제 일반인 분들이 집을 살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였는데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99% 투자하시거나 혹은 이제 뭐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잘 핸들링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사용을 하시죠. 점점 진화해 왔잖아요. 사실. 네.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아직 이제 그 서비스를 오픈을 하진 않았는데 오픈을 하고 차트나 테이블로 이렇게 지역 상황을 분석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고민을 했죠. 그럼 이렇게 어려운 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은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건 동일해요. 뭘 사면 돈이 되는데 어디 가서 뭘 사면 이게 가격이 오르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제시를 해드리면 회사의 성격이 확 바뀌는 거잖아요. 뭐 컨설팅을 하는 회사가 되거나 뭐 중개하는 회사가 되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네. 저희가 애초에 목적지가 그게 아니니까 이제 이 데이터를 좀 더 잘 정제해가지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어떤 답에 가까운 거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뭐 가격이 오를 지역 장기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지역을 데이터로 찾을 수 있는 기준 자체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쭉 보고 가격이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 시장이 반등하는 지역을 자기가 일일이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면서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기획하고 있는 거는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줘 라고 하면 그냥 반등하고 있는 지역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읍면 동단위까지 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줘. 그러면 이제 그 지역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것도 돈까지. 네. 전세가 반등하는 지역을 찾아줘.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 조건들이 각각이 중복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시장은 반등하고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지역을 찾아줘. 그런데 그 와중에 전세 가격도 반등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줘. 더 좋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건들을 간단하게 넣고 이 조건들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지역, 거래량이 늘고 있는 지역. 그러면 이게 좀 좋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이전에는 전부 다 현황 정보들을 이렇게 뿌려주는 서비스였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은 제시를 했었지만 본질적으로 저희가 패턴 정보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도 사용자분들이 그걸 쓰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화면도 구성을 하고 기능들을 더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나오셨잖아요. 네. 댓글 중에 하나가 이거 투기 사이트 아니냐 이제 네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이제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전 처음에 이제 이걸 만들 때 이게 스타트업이다라고 생각을 명확하게 인지를 못했어요.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걸 자영업을 할 거냐 제대로 된 기업 형태로 키워볼 거냐 그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거냐 장사를 할 거냐. 만약에 장사를 한다고 하면 어쩌면 그 투기 쪽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이렇게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오를 것 같아요. 돈 받고 그 정보를 제공을 하면 돼요. 그럼 즉각적으로 저는 수입이 생기는 거고 그렇겠지만 이 일이 커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봤어요. 그게 아니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 좋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많은 사용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시장의 일정 부분을 점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장사하는 쪽으로 갔으면 투기 사이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반발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무료란 말이에요. 무료로 그냥 그 서비스 그런 정보들을 그냥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관심 있으면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예전에는 그런 정보들을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많이 모으고 엑셀로 막. 네, 엑셀로 모으고 그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다 모아서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이게 투기 사이트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말하자면 KB도 이제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감정원도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데 실제로 감정원에서도 그렇고 국민은행에서도 그렇고 주간 단위로 시장에 대한 동향 정보를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감정원을 보고 투기 사이트야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보들을 다 이제 시장의 동향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걸 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 사이트라는 말은 좀 안 맞고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없고 전문가나 이제 투자자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없진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정보가 완전히 오픈이 돼버리면 투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도 있어요. 보통 그런 완전 시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보가 완전히 공개가 되면 정보 격차가 줄어들게 되고 그럼 오히려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그런 기대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속도가 빠른데 지금 네.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새로운 서비스가 또 런칭을 하게 되면 딱 누르면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죠. 얼추 돈까지는 일단 나오거든요. 네네네. 아 진짜 속도 더 빨라지겠다. 이게 지금은 과도기인 거예요. 점점 더 많이 이렇게 퍼지게 되면 시장이 한 번 더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는 거에 리스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갈수록 사실은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뭐 몇 번 이렇게 해보면 이게 내가 굳이 빨리 들어가는 거가 뭐 이렇게 수익률이 더 높다든지 더 안전하다든지 하는 거하고는 조금 멀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인식이 조금 퍼지게 되면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어디 뭐 한대 뭐 이러면 뭐 단체로 이렇게 우르르 가면서 시장을 좀 교란하는 그런 형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도.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모르면 시장을 교란하게 되는 거고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적절한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면 사실은 이제 시장 교란을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을까.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저희가 부산에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네. 개발자 구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직접 공부를 해가면서 저희 안에 이제 개발자들이 본래 개발자 출신도 있고 개발자가 아니었는데 저희가 학원도 다니고 밤새 공부도 하고 하면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틀을 잡은 친구도 있고 있는데 이게 서비스를 더 이렇게 런칭을 하고 이렇게 키워나가려고 하면 개발 인력이 더 필요하잖아요. 지방에 있다 보니까 개발자 분을 모시기가 안 쉬워요. 정말 이렇게 고급 인력을 부산에서 이렇게 섭외하기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이게 개발자가 단순히 개발자가 개발을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이 또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IT 쪽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만들어지는 서비스가 이제 좀 더 저희 성격에 더 맞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개발자분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와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보니까 특히나 더 이렇게 구하기가 어렵지 않나. 영상 보고 계신 개발자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관심 있으면 정말로 연락 주시면 네. 저희 미팅해 보면서 저희도 이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돕고 관심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님에 대한 보증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있는 이 서비스는 저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팀이 정말 밑바닥에서 공부해서 한 개씩 쌓아서 이만큼 왔구나. 그게 정말 뿌듯했어요. 데이터를 좀 보시는 분들이나 가끔 지자체나 공기관에서도 이제 와서 이렇게 뭐 설명도 듣고 저희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와서 보시면 이제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런 거를 이만큼 하시는 거를 몰랐다. 뭐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스스로 뿌듯하죠. 우리가 제대로 해오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이제 뿌듯하고 또 한 가지는 사이트 사용 방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 블로그나 이제 메일로 가끔 가다가 이제 고맙다는 그걸 받아요. 집을 이제 전세를 놓는데 이전에는 이제 재계약 기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을 들어와서 사는데 2년 있다가 이 사람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시 그 가격에 세를 놓으려고 하니까 세가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돈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전세를 놓으시는 분들이 그건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막상 막 급하게 돈을 구하고 뭐 이래저래 하는 거를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우리 서비스가 왜 유용하다. 사실 전세 가격 떨어진 건 그 주변으로 지금 입주가 엄청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전세 재계약이 어려워진 거예요. 주변에 새 아파트에 싼 전세가 많이 있는데 굳이 이제 구축에 전세를 더 비싸게 주고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해결될 동안 이 전세 놓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그런 정보들을 얻어서 전세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을 변경을 했다. 본래 2년 계약을 하려고 했던 거를 2년 6개월로 변경을 하든지 3년 계약을 해버렸다. 그러면 입주 기간을 피하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 어떤 어려움들이 없다. 혹은 이제 집주인분이 재계약하는 시점에서 전세금을 오히려 더 받을 수 있어서 뭐 좋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실제로 이 서비스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산상의 어떤 리스크나 손실을 줄여줄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좀 뿌듯하죠. 저희가 하고 있는 거가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였다면 지금은 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로 좀 넘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돼 있는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건설 회사에서 사업지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수익성이 높은지 어떤 거를 좀 우선시해서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든다든지 지금 단순히 뭐 이렇게 투자자들한테만 이렇게 제공되는 거가 아니고 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곳에 거래가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그쪽 지역에서 뭔가 영업을 좀 더 강화하는 거. 금융에서 이제 대출 관련된 서비스들이 있을 때 그 대출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대출이 아파트 관련해서 대출이 어떻게 나가느냐면 이제 KCB에서 제공하는 신용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담보, KB 시세 보고 이 사람 신용 보고 그래 가지고 대출이 나가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지역에 대출이 나갔는데 A라는 지역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반대로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반등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반등을 시작해서 거래도 잘 되고 있고 이러면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여기는 대출 영업을 강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겠죠. 현재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점점 더 고도화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들의 활용처를 찾아내고 그 부분에 맞도록 이제 다듬어서 제공하는 것들이 저희가 하는 앞으로의 이제 일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프롭테크 관련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프롭테크가 그다지 큰 시장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매출이라든지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현재 만들어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거든요. 향후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건설이라든지
부동산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산업 영역에 비해서는 이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플랫폼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느려요.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부동산이라는 상품 자체가 좀 보수적이고 느리다 보니까 변화에 좀 둔감하다 보니까 다른 산업군에서 이제 한번 유행이 지나간 어떤 그런 마케팅 방법이나 세일즈 방법들이 뒤늦게 이제 부동산에서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제 프롭테크라는 부분도 이게 다른 산업에서 많이 활용되던 어떤 기법들이 이제 부동산 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접목이 되고 꽃을 피우는 그 시작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한 2, 3년 뒤면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많이 불편을 느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좀 재밌는 것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